지금 현재 한국의 보수 우파가 큰일 났으며 미국 CIA의 충격 비밀 보고서, 보수, 지금처럼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돕지 않는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두로 체포가 장동혁, 황교안, 고영주, 전광훈, 민경욱에게 주는 교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로 체포가 장동혁, 황교안, 고영주, 전광훈, 민경욱에게 주는 교훈. 트럼프와 CIA가 패배자라며 베네수엘라 약혼을 벌인 이유. 시대가 원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인물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미국 CIA 충격 비밀 보고서, 교훈 잊지 말고 한국 우파 빨리 뭉쳐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밤의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민주투사 마리아 코리아 마차도가 아니라 마두로의 핵심 신복이자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베네수엘라의 과도 권력 파트너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를 베네수엘라의 과도 권력 파트너로 선택한 결정적인 배후에는 미국의 CIA 충격적인 비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상보다 안정, 명분보다 결과. 미국 CIA는 베네수엘라의 단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권력 구조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 즉 베네수엘라 군, 경, 석유산업, 관료 네트워크와 연결된 로드리게스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도덕성, 국제적 상징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안정과 석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베네수엘라 야권 전체에 대한 냉혹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CIA는 이미 일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베네수엘라 야권을 패배자로 분류해 두고 있었습니다. 제재를 걸어도 국제 여론을 모아도 내부 봉기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세력,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비효율적 도박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범우파가 지금 그 모양새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옮겨옵니다. 지금 한국의 이른바 애국 보수 진영은 어떠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 고문, 민경욱 당 한국 대표, 각자 목소리는 크지만 하나의 전략, 하나의 지도, 하나의 신뢰 가능한 파트너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전광훈, 고영주, 황교안, 민경욱 등 애국 보수 4개 당이 뭉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뭉쳐도 겨우 가능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미 보수 우파 내부는 배타적 경쟁과 상호 불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으로 본다면 이는 투자 가치가 없는 야권의
전형, 즉 그렇게 이재명과 관련된 메가톤급 메시지를 계속 발표하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는 무능한 우파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미국의 지원을 명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벨 평화상도 도덕적 우월성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분산된 한국 우파들의 행동을 볼 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국 보수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 진영이 지금처럼 서로를 배제하고 자기 진영의 혈통만을 증명하려는 싸움에 몰두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식 현실주의 외교는 이런 세력을 결코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기존 권력의 연장선에 있는 관리 가능한 인물. 둘째, 혹은 다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의 거래, 한마디로 죽 써서 남 주는 꼴이 됩니다. CIA 충격 비밀 보고서가 베네수엘라 야권을 인상적이지도 못했고 기대에도 못 미쳤다고 평가한 대목은 매우 섬뜩합니다. 이 문장은 지금 한국의 애국 보수 진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내부 정비와 단합을 게을리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쓸모없는 카드로 분류될 뿐입니다. 정치는 도덕 경연장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착한 편을 고르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편, 안정을 만들 수 있는 편, 말이 통하는 편을 고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 기준에 부합한 인물이 민주투사가 아니라 독재자의 핵심 신복이었다는 사실은 냉혹하지만 현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교훈을 잃지 못한다면 한국의 애국 보수는 기회가 와도 권력의 문 앞에서 다시 밀려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강경한가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판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보수 우파의 거대한 단합과 연대 없는 명분은 트럼프와 CIA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이재명 제거의 메시지를 통합과 단합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한국의 분열된 보수의 현실, 미국 CIA의 충격 비밀 보고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시점에서 미국 CIA의 시점에서 한국 보수 우파는 큰일 난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절대 한국의 보수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하지만 미국 CIA 충격 비밀 보고서는 지금 당장 보수 우파가 뭉쳐서 강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제거도 한국 우파 도움도 당분간 멈춰서게 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싸우려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방송을 해드렸습니까? 그 4개 당이 하나로 뭉쳤다라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아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